우리 아버지 미국섭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안습니다. 마주 잡은 두 손은 그리움의 세월만큼 주름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3일의 시간. 여기는 제19차 이산가족 상봉 현장입니다. (19일) 오후 속초의 한 콘도 앞. 2m가 넘는 기록적인 폭설에도 차들이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주차장에는 각종 언론사들의 취재 차량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데요. 부축을 받는 어르신들이 한 분, 두 분 모여드는가 싶더니 로비는 금세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올해 설 계기로 열리게 된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우리 측 방문단입니다. 동생과 조카들을 만날 예정인 김관현 할아버지. 아이처럼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하도 오래서 기분 좋죠. 우리 어머니 다 돌아가고 다 내 밑으로도 다 죽고 조카 딸 조카 아들 조카 둘만 나와. 이제 개 보면 알겠죠. 상봉자들이 들고 온 가방에는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에게 줄 선물들로 가득합니다. 6.25 전쟁 때 헤어진 동생들을 만나는 이인성 할아버지. 시계 하나씩 동생 사주고 잠바 겨울잠 하나씩 사고 수봉하고 동네 두부씩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치약, 칫솔, 비누 모두 그런 거예요. 돈 못 갖다 줘 물건을 사라 그래서. 항상 있잖아요. 항상 이제 부모님 생각은 부모 형제 생각 항상 나죠. 그렇지만 여기 나와갖고 있더니 뭐 몇 년간은 매가지고 물다시 뺐어요. 방문단에 가장 마지막으로 합류한 김성겸 할아버지가 들어옵니다. 할아버지는 남들보다 하루 먼저 속초에 도착했지만 감기 증세를 보이며 쓰러지셨습니다. 아니 그 소견서나 이런 거 없고요. 가셔야죠. 이 상황에서는 가급적이면 모시고 가야 되는 상황이 맞고요. 이번 행사에 참여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 김성경 할아버지만큼은 아니지만 다른 어르신들도 건강이 걱정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가 좀 혈압이 있으셔가지고 너무 흥분하실까봐. 건강. 네, 혈압이 있으셔서 그거 걱정되고요. 그래서 청심환이랑 다 갖고 왔어요. 방문단 평균 연령이 83세이고 90세 이상도 23분이나 됩니다. 통일부와 적십자사도 어르신들의 건강 문제를 이번 행사의 가장 큰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응급 물품만 가져가는 거라서 일단 고령이고 다 일단 연세가 많으셔서 하여튼 지병이 많으시니까는 저희가 뭐 여기서 검사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어서 그런 거랑 쓸 수 있는 약이 좀 한정적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쪽 지금 겨울이다 보니까는 뭐 응급질환이 많이 생길 수 있어서 그런 게 어렵습니다. 중요한 그 순간에 같이 옆에서 참가하면서 사람들 상태도 보고 그런 상봉 장면도 보는 게 아마 제가 앞으로 몇 번 겪지 못할 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게 뜻깊을 것 같습니다. 당초 참가 인원은 83명. 하지만 건강 악화로 한 분이 상봉을 포기하면서 상봉자 수가 82명으로 줄었습니다. 3시가 조금 넘자 상봉자 전원이 등록을 마칩니다.
이산가족들의 등록 수속을 돕던 자원봉사자들에게도 여유가 생깁니다. 이산가족 무대를 보면 마음이 웅크래요. 여기 마음속에서 저는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유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런 노인네들 보고 이런 거 보면 마음이 찡하고 좀 뭐라 그럴까? 한이 맺혔다 그러나 여기? 좀 그런 거 응어리가 있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그 어머님 아버님 보실 때 마음 아파요. 분단돼 있는 거여서 좀 그래서. 방문단 82명과 동방가족 58명이 방북 교육을 받습니다. 행사 일정과 방북 시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가 있었는데요. 사흘 동안 3번의 단체 상봉과 1번의 개별 상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밤 9시 의료진들이 방문단 숙소를 회진합니다. 홍신자 할머니는 척추골절 수술로 거동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동생을 만나러 가겠다는 할머니의 굳은 의지를 꺾지 못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2월 10일 날 수술하셨습니다. 2월 10일 날 수술하셔서 지금 수술하신 지가 이게 8일밖에 안 되셨고요. 보호자분께서 동행하셔가지고 조금씩 힘들더라도 노력을 하실 거고 식사를 갖다 잘 못하셔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음식을 따로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회진에는 6일째 통일부 장관이 함께 했는데요. 장관을 본 할머니가 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못 보는 줄 알았어. 아주 못 보는 줄 알았어. 오늘 잘 쉬시고요. 수액을 맞으며 들어왔던 김성겸 할아버지도 이번에 온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꼭 가셔야 된다고 지금 또 앉았다 일어났다 좀.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가 의료진 옆에 동행하면서 그 할아버님 소원 들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꿈에 그리던 가족을 만난다는 기대와 설레임으로 밤이 깊어갑니다. 이른 아침 방문단과 가족들이 숙소를 나섭니다. 혹여나 상봉을 못할까 걱정되었던 김성겸 할아버지와 홍신자 할머니도 구급차를 이용해 금강산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곧 헤어진 가족들을 만나게 될 텐데요. 어르신들 밤새 잘들 쉬셨나요? 그래서 기분이 지금 꿈 같아요. 이게 뭐 사실이 아닌 그런 기분이 나요. 이 사실 드라마 같아요. 드라마. 왜 드라마 같으세요? 왜 그다음 69년 동안 만나지 못했는데 세상을 애 보고 왔는데 이제 72살이에요. 그러니까 글쎄 얼마나 변했을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니까 지금 단어 없게요. 모두 버스 탑승 완료!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은 2010년 10월 이후 3년 4개월 만인데요. 원래 지난 추석에도 상봉이 예정되었지만 우여곡절을 겪고 이제서야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속초를 떠나온 지 6시간 만에 외금강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통행검사와 도로에 쌓인 눈으로 평소 이동 시간보다 1시간가량 늦어졌는데요. 어르신들 얼굴에 여정에 대한 피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후 3시 본격적인 상봉 시간이 다가옵니다. 어르신들은 이날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리셨을까요?
금강산 호텔에는 북측 가족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알아본 순간 헤어진 가족들의 사연이 하얀 눈처럼 쏟아집니다. 이번 상봉 최고령 95살 김성윤 할머니. 광복 후 신의주에서 남쪽까지 걸어서 내려온 지 70년. 그때의 어린 동생이 여든의 할머니로 나타났습니다. 문정아 할머니의 6형제 중 단 2명의 여동생만 남았습니다. 학교에 간 동생에게 인사도 못하고 남쪽에 홀로 왔던 한이 이제야 풀립니다. 전쟁통에 친구 3명과 남쪽으로 내려왔다 고향에 돌아가지 못해 이산가족이 된 류영식 할아버지. 25 이후 뵙지 못한 형님의 모습이 조카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신의주 학생의거 때 남쪽으로 내려온 이효국 할아버지. 정말 피는 끓이는 걸까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조카들을 한 번에 알아봅니다. 인천 상륙작전으로 북한군이 퇴각하면서 대장장이었던 아버지를 데리고 간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임태호 할아버지는 이복 동생들에게 아버지의 생전 이야기를 듣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이영실 할머니는 전쟁 당시 시부모님께 맡겼던 둘째 딸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흐릿해졌던 기억이 다시 돌아온 순간 할머니의 눈에선 자꾸만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표보패 할머니는 남동생들을 만난 이 순간이 믿기지 않습니다. 생애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만남. 살아있어준 동생들이 너무도 고맙고 대견합니다. 한편 만남의 열기가 더해질수록 방문단을 살피는 의료진들이 더욱 바빠집니다. 가족 만나시고 많이 우시더라고요. 연세가 90세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우시면 심장이 빨라지면서 심장이 약하잖아요. 지금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고 혹시 이제 심장이 이제 이렇게 빨리 뛰면은 갑자기 쓰러지면은 저희가 응급 상황에 대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상봉을 못 하시고 남쪽으로 귀환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일이 없게끔 저희가 하는 게 미리미리 체크하고. 제가 한번 절을 한 번 더 드리고. 아닙니다. 내가 오늘 절을 한 번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아닙니다. 삼촌. 정말 우리 가문을 지켜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박운영 할아버지의 아들 박철 씨는 처음 보는 삼촌에게 큰 절을 올립니다. 아버지는 6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삼촌의 생일상을 차려왔습니다. 북측 상봉자들은 앉은 자리에 남아있고 남측 상봉자들은 밖으로 나가 보수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제 상봉을 끝마치겠습니다. 60년 만의 첫 만남. 함께하는 저녁 만찬이 예정되어 있지만 누구도 쉽게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합니다. 외금강 호텔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방문단이 북측 가족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들이 객실로 배달됩니다. 북측 상봉자들이 호텔에 도착하고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방에 차례대로 들어갑니다. 단체 상봉과는 달리 객실에서 진행되는 개별 상봉은 취재나 촬영을 하지 않습니다.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못다한 이야기와
정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죠. 두 시간의 상봉 시간이 지나고 북측 가족들이 호텔을 빠져나갑니다. 방 안에는 상봉의 여운이 남아 있습니다. 난 이걸 안 빼앗아서 못 봤다. 여럿이 모인 데서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좀 말하는 게 편치 않고 여기 방에 있으니까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더 편하게 그냥 화기애애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도 저희 하나 찍어 주셨거든요. 이거 그래서 가족 사진 찍고 술이네. 뭐 이북에서 나온 특산품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술을 줬어요. 이렇게 주고 요거는 또 식탁보라고 그러더라고. 식탁보라고 주고 요거는 또 마구라로 이렇게 해서 그 나름대로 또 이제 특산품이라 주고 가네요. 아버님 준비해 주신 선물 주셨잖아요. 받아보고서 뭐라고 해요? 내가 그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잠바고 이렇게 내복이고 이런 거를 사면서 동생들을 주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샀는데 너들 한번 좀 입어봐라 그랬더니 아주 감격하면서 옷도 자기 몸에 딱 맞고 옷도 좋다고 그리고 내복도 이렇게 그냥 일반 내복이 아니고 속에 솜 같은 게 들어있어가지고 참 따뜻하겠다고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입어보셨어요? 네, 입어보는데 딱 맞더라고요. 자기네는 이렇게 부족한 걸 이렇게 오빠한테 내미는데 오빠는 이렇게 많이 저희들한테 해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편 홍신자 할머니가 이동 침대를 타고 누운 채 로비로 나옵니다. 몸 상태로 인해 서울로 조기 귀환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즐거운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냥 평생에 수건하시던 정말 68년 만에 만난 여동생 그냥 북한에서도 잘 살고 있다니까 그냥 편한 마음으로 저희들 갑니다. 김성겸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후 상봉 일정에는 참석하지 못하지만 아쉽지 않습니다. 총재님이나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갖고요. 저희 아버님이 오실 때보다 훨씬 건강해지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게 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아버님이 뵙고 나서 뭐라고 하셨어요? 뭐 미안한 죄송하고 여기서 잘 살아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런 말씀하셨어요. 좀 많이 우셨는데 노안이 있으셔서 좀 기력이 많이 좀 빠지셨어요. 그리고 세야시켜 주셨고 그동안 뭐 60여 년이 지난 많은 그동안 쌓인 한을 다 푸셨다고 말씀하시네요. 한 푸셨다고요? 네.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족들이 함께하는 점심시간, 눈물로 범벅된 어제의 첫 단체 상봉 때와는 달리 한결 여유롭고 차분한 식사가 진행됩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좀 모든 음식 같은 게 이렇게 접해보지 않은 건데 이제 특이했고 그래서 좀 색다른 느낌이었어요. 잘 먹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다 항상 좀 푸짐하게 잘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이 가족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가 될 텐데요. 서로 못다한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옆에 앉으니까 좋으시죠? 말하겠어? 여기 비어 있어가지고
오늘 왜 앞에 안 앉으시나 했어요. 제가 옆으로 이렇게 앉으려고 저 떨어져서 안 앉으려고. 손 붙잡고 먹으시려고? 우리 만났을 때랑 가까이 있어야지. 너무 헤어져 있으면 안 되니까 헤어져서 만난 것만 듣고 반가운 노릇인데 여기서도 또 갈라져 있으면 되나? 맞는 말씀이시네요. 만났으니까 기쁘기도 하고 한쪽으로는 가슴도 아프고 이렇게 돼 있다고. 우리 이모가 64년 만에 고향을 떠났다가 지금 왔다고. 부기간에 생사 여부를 몰랐댔고. 왜 몰랐겠어? 국토가 둘로 갈라졌기 때문에 오고 가지 못하지 않았나. 이게 바로 오늘의 비극이란 말이요. 이런 측면에서 가슴이 아프다. 만난 거는 기쁘지만은 한쪽으로는 가슴이 아픈 거는 바로 그거다. 지금 금강산은 하얀 겨울왕국입니다. 원래 둘째 날 단체 상봉은 야외에서 진행되지만 이번에는 폭설로 인해 실내로 대체되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던 듯 가족들은 서로를 챙기기 바쁩니다. 우리 아버님이시죠. 전쟁 때 해준다면 처음 알았습니다. 아유. 최고입니다. 네, 형님이 하나 주시니까 더 맛있어요. 19번째를 맞는 이산가족 상봉. 1985년 9월 남과 북의 고향 방문단 교환으로 첫 상봉이 이루어지고 15년간 교류가 없다가 6.15 남북 공동선언을 계기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상봉에서 특히 주목을 받은 박양곤 할아버지, 형인 박양수 할아버지는 1972년 서해상에서 홍어잡이를 하던 중 납북된 오대양호에 있었고 이후 전후 납북자로 분류되었습니다. 상봉에 참여한 전시 전후 납북자는 모두 5가족, 모두 이산가족의 범주에 속하는데요. 1945년 9월 이후 가족과 헤어져 남북한 지역에 분리된 상태로 거주하는 사람들을 이산가족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상봉은 누군가가 나를 그리워한다면, 누군가가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살아가야 할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할아버지 양쪽 오래오래 앉아 계셔야 돼요. 네? 그래야 통일돼서 다시 만나죠. 아버지, 나를 잊지 않고 있으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우리 통일될 때까지 꼭 계셨다가 또 이렇게 만나요. 예. 고맙소. 아유, 뭐 조카들. 고맙소. 아닙니다. 아유, 할아버지 오래오래 사세요. 건강하시고. 고맙다. 네. 고맙다. 그래야 우리가 또 만나죠. 네. 살던 꽃피는 산초 크게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상봉 마지막 날 행사장에 들어서는 가족들의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69년 만에 만난 가족들에게 남은 시간은 1시간. 새해 할머니가 생전에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합니다. 울지마. 이게 장사를 보면 안 된다. 멀지 않아 또 만나고 영원 만날 수 있으니까 할아버지, 아버지를 믿고서 건강히 잘 살아.
애기나 내 거구나. 만나봐. 서로가 너무도 닮은 오누이. 이 모습이 이제는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애써 웃으며 서로의 마지막 모습을 사진에 담습니다. 네, 작별 상봉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북측 상봉자들은 그 자리에 앉아 계시고 남측 상봉자들은 먼저 밖으로 나가 보수에 오르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10분 후에 작별 상봉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아버지, 부모님 오래오래 만수무강하세요. 다시 만나는 날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속절없이 지나가는 시간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멀어지는 뒷모습에 차마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버스의 작은 창을 사이에 두고 가족들이 나뉘었습니다.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시간 속에 가족들이 손짓을 합니다. 오늘아 죽지 말고 꼭 만나자. 동대에서 만나자. 동생이 말한다. 동대에서 만나자. 거기 만나자고. 좀 더 길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좀 남아서 저기서 했으면 좋을 건데 또 이렇게 떠나게 되니까 좀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뭐 반갑고도 슬프고 그러네요. 처음이자 마지막 만나는 것 같아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애쓰고 배려해줘서 만나봐서 감사해요. 금강산이 2007년 8월부터 중단이 됐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도 오고 싶었는데 오게 돼서 정말 기쁘고 또 어르신들 이렇게 이산가족 상봉하고 만나는 모습 보니까 가슴이 뭉클하면서도 이제 이번 계기로 해서 나아가 좀 더 금강산이 이렇게 관광이 다시 재개되면서 어르신들도 함께 계속 이곳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영실 할머니는 급격히 저하된 체력으로 형제들에게 작별 인사조차 제대로 나누지 못했습니다. 혈압이 80에 50까지 내려가서 지금 아침부터 그러셔가지고 아무것도 못하시고 이렇게 드러나 계신데 지금 혈압은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작별 선봉 하루를 가지 못하셨어요. 아침부터 그러셔가지고. 되게 섭섭해하셨겠어요. 모르셔요. 그것도 모르시고 이제 그쪽에서 북측에서 나오신 뭐 고모님, 이모님, 언니 그런 분들은 많이 우셨죠. 작별 상봉 못 나오셔서? 네네. 현재 남쪽에 살아있는 이산가족은 7만 1천여 명. 이 중 반 이상이 80살 이상이고 90살이 넘는 분들도 11%에 이릅니다. 이산 2세대들은 1세대의 상봉을 보면서 전쟁의 한 면을 경험합니다. 나는 한 번도 본 얼굴이 없는데 이게 핏줄이구나. 이게 가족이구나. 너무 많이 울었어 나 정말. 어머니도 많이 오셨어요? 네, 엄마도
엄마는 할머니, 외할머니 사진 보고 그렇게 울 수 있더라고. 나는 이모 보고 울고. 예, 그랬어요.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파요. 마음이 너무 아파. 정말 마음이 아파요, 나는. 엄마하고 또 다른 느낌이에요. 내 시대는 전쟁을 겪은 시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너무 아파. 그 사람은 너무 아파. 보고 싶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기를 생이 얼마 남지 않은 이상 가족들의 작은 바람입니다. 감회가 이를 말할 수 없죠. 우리가 65년 만에 만나는 건데 눈물 바다였어요. 거기가 눈물 바다. 그냥 가슴 쓰리고 아프고. 그죠? 다 그렇죠. 나만 그런 건 아니죠. 근데 그 시간이 하실 분야가 다 할 수가 없어요. 또 거기서 공개적으로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이게 하여튼 앞으로 빨리 좀 통일됐으면 좋겠어.